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목소리 들어볼게요. 믿게 된다는 것이 괴벨스의 선동 이론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괴벨스의 유령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짓의 유령을 물리칠 것입니다. 불의를 몰아내고 사법정의를 반듯하게 세울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평범한 정의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선동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급기야 폭도들이 서부 지법을 난입해 폭동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제2의 내란 사태이고 제2의 폭동 사태가 걱정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험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폭동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하여 헌재에서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서 사법체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란과 폭동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재에서 신속한 파면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석하는 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람 위에 법 없고 사람 아래, 다시 하겠습니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도 없습니다. 법 절차에 맞게 합법적으로 진술하고 법을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법 준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한마디 더 드린다면 지금까지 내란 사태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기대합니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윤석열 피청구인의 내란 행위가 그의 구속과 더불어 끝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옹호 세력들의 선동을 받은 폭도들이 사법부를 침공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위협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왜 굳이 헌재에 출석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속인 천공의 말처럼 기일을 끌면 권자를 해먹을 수 있다는 그런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재판을 방해하러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수구 폭도들을 결집시키고 또 선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안정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그의 직위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신속하게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출석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좀 국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일을 연장시키려는 의도, 그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은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현실성이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기일을 늦추겠다는 그 의도, 재판 방해 의도로밖에는 읽히지가 않습니다. 네. 내란 발생 47일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됐습니다. 내란으로 불멸의 밤을 세우던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윤석열은 체포 전에 10쪽짜리 손편지를 냈습니다. 그 손편지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둘째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셋째는 내란죄가 빠졌으므로 사기 탄핵이라 하고, 넷째는 공수처의 수사를 부정하면서 불법 영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 4개와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내란 추계가 출석합니다. 이러한 윤석열 출석에 대해서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법기술을 부리는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신속히 파면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헌재에서 내란죄를 따져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죄는 철회된 게 아니라 내란 행위로 그대로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헌재에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 앞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등 입장이요. 야당 의원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탄핵 소추 위원으로서의 신분으로 지금 나와서 헌재 앞에서 본인들의 입장,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2의 내란과 제2의 계엄 뭐 이런 내란 사태가 우려가 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윤 대통령 측의 입장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막으로만 전해드린 바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윤 대통령 측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증과 관리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면서 탄핵을 남발한 야당, 무분별한 예산을 삭감한 야당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보시기 좀 힘든 영상입니다. 이게요. 원래 헌법재판소 내부 영상은요.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개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례적으로 이번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 지하 주차장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된 겁니다. 향후에는 이 영상 사용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금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만 특별하게 지금 헌법재판소 측에서 이 해당 영상, 그러니까 대통령 호송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막 도착했을 때의 그 영상을 이번만 사용하도록 지금 허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여드린 영상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렸는데 막 도착한 저 호송 차량의 모습도 저희가 이제 막 영상을 입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탄핵 소추 위원 자격으로 야당 의원들 모습을 드러내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일방적인 입장이어서 제가 아까 윤 대통령 측의 입장도 한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계엄 선포 배경이었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 번 더 강조를 했는데 바로 이 양측의 의견이 잠시 후에 한 7분 후에 시작될 변론 이 심판정에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할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미 법정에서 어떻게 다툴지에 대한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탄핵소추위원들의 표현 자체가 상당히 거칠다 이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괴벨스들이 부활을 했고 폭도들이 내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온갖 가짜 뉴스 뭐 이를테면 뭐 한동훈 사살조가 있다라든지 뭐 미복귀 블랙요원이 있다라든지 이런 가짜 뉴스들로 전국을 어지럽힌 책임은 민주당한테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미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그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극언을 쏟아내는 게 과연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고요. 그 국민들께서 이제 190석의 거대 야권 권력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이 윤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만들어진 거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행정부를 향해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라고 사실 저는 그런 권력을 주신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되고 나서야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얘기하고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또 이제 법원의 난입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제3자적으로 논평을 하는 게 전 사실 조금 기괴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께서 이제 계속 대통령이 어떤 권한 남용했다, 그러니까 입법부도 이제 합당한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거 하나는 꼭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체 왜 하루 만에 탄핵이 됐으며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루 만에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이고 쟁점도 없는데 대통령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좀 이에 대한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현장에서 탄핵소추 위원들의 주장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이제 곧 시작되는 심판정, 탄핵 심판정에서도 벌어질 주제, 논쟁과 같다, 미리 보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양측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오늘 탄핵 심판정에서 벌어질 그 논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네요. 저는요, 뭐 정치적인 논점은 사실 뭐 앞으로 우리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화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겠다라고 제가 자막을 봤는데 네. 제가 국회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산을 짜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뭐 심사도 해봤는데 저는 궁금한 점이 어떻게 예산 삭감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요. 보통의 사업을 잡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요. 일부러 삭감을 예상해서 좀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항목도 일부러 여기에다 쓸 수도 있고 여기에다 쓸 수도 있게 조금 추상적으로 항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죠. 전 대체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담화문 때도 나왔지만 체코 원전 예산을 90%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정부가 체코 원전에 대한 예산을 짜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제시하면 본인들의 거짓이 오히려 드러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행동, 이런 걸 가지고 쟁점을 삼으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국민들과 야당이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저는 친한동훈계 여당에서도 찬성을 해서 이게 재표결해서 통과될 것을 우려해서 비상계엄을 저는 선포한 것이 아닌가라고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래 의도가 아니라 예산을 얘기하고 탄핵을 얘기하고 탄핵도 그래요. 아니 지금 24년 3월부터 이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도 탄핵을 할 것을 미리 다 예상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진숙 그 방통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취임한 지 하루 만에 5시간 만에 졸속으로 면접을 봐가지고 한 40초 면접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됐긴 해 탄핵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주장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줄곧 주장해왔던 야당의 예산 폭거 그리고 또 탄핵 폭거 이걸 지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정치, 통치 행위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건희 여사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 계엄 사태를 벌인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그러니까 하시네요. 뭐 의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는 누구한테나 있고요. 그것이 진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디테일에 대한 문제는 국회 상임위 논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조본에서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도 차분하게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야 정치권이 이번 기회를 그 계기로 삼아서 대타협의 정치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오늘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인당 25만 원씩 민생 지원금을 주자라고 제안을 했고 소요 예산이 한 20조 원 정도 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야당이 의석이 더 많으니까 지역 그 화폐에 대한 지원금을 좀 늘리고 대신 정부나 여당이 원하는 것은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예산도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액을 만약에 20조 원을 풀어서 이 지역 경제와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액수도 좀 늘리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 화폐 발행량도 좀 늘려서 뭐 주가 그 흰주가 됐든 검은주가 됐든 민생 경제가 좋아진다라면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을 계기로 삼아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자, 대타협을 좀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지금까지의 갈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